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도의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두 잘 지내셨나요?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구독과 좋아요 덕분에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구독과 좋아요의 수가 늘어나는 걸 볼 때마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큰 힘이 나는데요. 여러분에게 선물 받은 이 행복함으로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답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자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로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과 공부할 때 시간 배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한국어 공부할 때 시간 배분에 대한 내용을 팟캐스트로 알려달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평소에 알고 싶거나 듣고 싶었던 것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튼 오늘의 팟캐스트는 한국어를 혼자서 공부하는 분들부터 한국어를 어학당이나 학원, 튜터에게 배우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테니까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아자.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한국어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있는데요. 그게 뭘까요? 물론 돈이 중요하긴 하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까지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느낀 건 좋은 교재, 좋은 선생님, 좋은 한국어 강의가 아니라 원동력이 가장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한국어 공부에서 원동력은 한국어 공부를 도중에 포기하지 않도록 도와주고 꾸준하게 한국어를 공부하게 만들어주는 힘인데요. 원동력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내가 무조건 한국어를 잘해야만 하는 이유인 절박함, 한국어 실력이 늘면서 느끼는 성취감, 그리고 한국어를 배우는 과정 자체에서 재미를 느끼는 즐거움 등이 원동력의 예가 될 수 있겠죠. 물론 누군가에 대한 사랑과 복수도 포함될 수 있겠죠. 여튼 이 원동력을 가진 상태에서 한국어를 공부했거나 처음에는 없었지만 공부를 하면서 원동력을 만든 친구들이 한국어 공부를 할 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어 공부를 할 때 여러분이 자신만의 원동력을 꼭 가지거나 만드는 것을 정말 너무 엄청 많이 추천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는 사실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학원이나 대학교, 어학당과 같은 한국어 교육 전문 기관에서 공부를 하는 방법이 있겠죠. 두 번째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튜터에게 1대1로 한국어를 배우는 방법이 있고, 마지막으로는 혼자서 교재나 SNS,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여러분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선생님마다 자신만의 한국어 학습 플랜이 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기만 해도 실력은 늘 거예요. 물론 복습은 꾸준히 해야 하겠지만요. 다만 한국어를 더 잘하고 싶다면 수업 시간 외에도 제 팟캐스트를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면 더 늘겠죠? 특히 말하기 연습 콘텐츠 말이에요. 제 입으로 제 콘텐츠를 홍보하려니까 괜히 쑥스럽네요. 여튼 제 팟캐스트도 도움이 많이 되겠지만 본인이 관심 있거나 좋아하는 분야를 통해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것도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예로 한국 화장품에 관심이 있다면 한국 화장품을 판매하는 한국 쇼핑몰에 들어가서 한국어로 무슨 말이 쓰여 있는지,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인지 학습하는 것이 하나의 예죠.
이렇게 본인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로 한국어를 공부하면 책이나 강의로 공부하는 것보다 덜 지루하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더 즐겁게 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한국어 선생님과는 별개로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한국인 친구를 만드는 것을 꼭 추천드려요. 물론 이상한 사람이나 변태도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여튼 제가 한국인 친구를 만들라는 이유를 말하자면 한국어 선생님은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을 가르칠 때 발음을 또박또박 그리고 천천히 말하는 경우가 많고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난이도가 쉬운 한국어 표현과 단어를 사용해서 말을 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닌 한국인과 이야기하면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요. 빠른 말하기 속도는 물론 어려운 단어와 표현도 섞어서 말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국인 친구가 있으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자신의 관심사나 취미를 공유하는 친구라면 더더욱 좋을 거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한국인 친구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만드는 것이 힘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팟캐스트를 듣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제 팟캐스트를 예를 들면 초급부터 고급까지 다양한 단어와 표현을 일부러 사용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물론 속도는 조금 천천히 말하고 있지만 1.2배속 이렇게 속도 조절이 가능하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속도가 적응된다면 1.2배속 정도로 높여서 조금 더 빠르게 말하는 한국어에 익숙해지도록 해보세요. 알겠죠? 여튼 한국어 교육 전문 기관이나 튜터에게 한국어를 배우는 분들에게 추가로 한국어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팁을 알려주는 건 이쯤 하고 이제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국어를 혼자서 공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교재를 통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SNS를 통해서 공부하기도 하고 인터넷 강의를 통해서 공부하기도 하죠. 그런데 저는 혼자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분께는 꼭 교재를 사용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요. 교재 한 권만 있으면 단어, 표현, 문법을 다 배울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교재로 공부하면 내가 얼만큼 공부를 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책에 빈 공간을 채워질 때마다 내 한국어 능력치가 레벨업 한다고 느껴지는 성취감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한국어 교재와 함께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만약 어떤 교재를 사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대학교나 세종학당에서 제작한 교재로 공부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아니면 자신의 모국어로 번역된 교재를 사용해도 좋고요. 참고로 누리세종학당에 들어가면 무료로 한국어 교재를 사용할 수 있으니까 교재를 사는 것이 부담되는 분들은 이곳에서 제공하는 교재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요. 무료인데도 교재의 내용과 수준이 정말 좋거든요. 아니, 솔직하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서점에서 팔고 있는 웬만한 교재보다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요. 그런데 책으로만 공부하면 특히 문법은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그것만으로도 이해가 잘 될 수 있긴 한데 저는 외국어를 공부할 때 교재만으로는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문법은 블로그나 유튜브 영상으로 설명과 예시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해요. 요즘 유튜브나 블로그에 한국어 문법이나 표현을 알려주는 콘텐츠가 정말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재로 공부할 때 SNS를 활용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너무 당연한 소리긴 한데 진짜로 이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알겠죠?
그리고 오늘 학습한 한국어 문법은 이해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배운 문법을 사용해서 최소 10개 이상을 만들어서 연습하는 것을 추천해요. 그래야 진짜로 이 문법을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사용하는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거든요. 일기까지 쓴다면 정말 좋고요. 다만 내가 정확하게 썼는지 틀리게 썼는지 확신이 없잖아요. 이걸 확인해주는 친구나 선생님이 있다면 좋겠지만 없으면 챗 GPT한테라도 첨삭 받는 걸 추천드려요. 다음으로 단어를 배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한국어 전문 기관에서 배우는 분들이나 혼자서 공부하는 분들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단어는 단어장으로 외워도 도움이 되긴 하지만 자신의 수준에 맞는 스토리북 또는 제 팟캐스트 대본을 읽으면서 내용 중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일지 우선 스스로 추측해 본 다음에 자신의 단어장에 따로 정리해서 외우는 것을 추천드려요. 추측한 다음에 단어장에 정리하는 것, 특히 뜻이 무엇인지 추측하는 단계가 정말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더라도 어떤 의미인지 유추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 이유는 우리는 모든 단어를 다 외울 수 없기 때문이에요. 물론 외우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고요? 표준 국어 대사전 기준으로는 약 43만 개, 우리말쌤 사전 기준으로는 110만 개인데 이걸 어떻게 다 외워요? 이건 한국 사람도 다 못 외워요.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의 뜻을 함께 사용되는 표현과 단어를 바탕으로 유추할 수 있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제 팟캐스트나 스토리북처럼 이야기로 단어를 공부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팟캐스트나 스토리북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어떤 의미를 가진 단어일지 예측해 본 다음에 내 예측이 틀린 단어는 따로 체크만 한다. 그리고 내가 읽으려고 했던 분량을 다 읽었다면 그때 나만의 단어장에 그 단어가 사용된 예제 3개와 함께 적는 거죠. 예제도 함께 적어야 하는 이유는 사실 우리가 단어만 외우면 일상에서 말하기를 할 때나 쓰기를 할 때 잘 사용하지 못해요. 진짜로 그래요. 그러니까 꼭 이 단어가 언제, 어떻게, 어떤 표현들과 함께 자주 사용되는지를 알 수 있게 예문을 함께 적는 것을 매우 추천드립니다. 그렇지만 이 방법은 당장 토픽 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분들에게는 맞지 않는 방법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당장 눈앞에 있는 시험이 아니라 한국어 실력을 키우고 싶은 분에게는 꼭 이렇게 단어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어 공부할 때 시간 배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하게 한국어를 공부하는 목적에 따라서 정말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회화 실력을 키우고 싶다면 당연히 말하기와 듣기에 투자하는 시간의 비중을 늘려야 하고 반대로 한국어로 적힌 책을 읽고 싶거나 한국에 유학을 가고 싶거나 한국어로 글을 잘 쓰고 싶거나 토픽 점수를 잘 받고 싶다면 단어, 읽기, 쓰기에 투자하는 시간의 비중을 늘려야겠죠. 그렇지만 사실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는 모두 연관되어 있거든요. 진짜 신기한 게 글을 잘 읽을 수 있어야 한국어를 말할 때 발음이 좋아지고 한국어로 글을 잘 쓸 수 있어야 그만큼 한국어로 말을 할 때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요. 그렇기에 시험을 준비하는 상황이 아니라면 이 4가지 중에 하나의 비중을 극단적으로 공부하기보다는 내가 비중을 두고 싶은 부분에 약 35%, 비중을 덜 두고 싶은 부분에는 20%에서 25% 정도 두는 것을 추천해요. 예로 말하기 능력을 키우고 싶다면 1순위인 말하기에 35%, 2순위 듣기에 25%,
3순위 쓰기와 읽기의 20%를 투자하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예를 들어 하루에 2시간을 한국어를 공부하는 데 사용한다면 저라면 25분은 단어를 공부하고 20분은 문법과 표현에 투자한 다음에 남은 75분 중에서 말하기에 약 25분, 듣기에 약 20분, 쓰기에 약 15분, 읽기에 약 15분 이렇게 배분해서 공부하라고 추천하고 싶네요. 물론 매일 이렇게 4가지 분야를 나눠서 공부해도 되긴 하지만 월요일은 말하기와 듣기, 화요일은 쓰기와 읽기, 수요일에는 말하기와 듣기 이런 식으로 공부해도 되니까요. 하루에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를 다 공부해야 되는 부담감을 가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단어와 표현은 기억력 때문에 매일 공부하고 복습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매일 공부하는 것을 추천드려요. 자, 오늘은 제가 한국어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자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로서 한국어를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효과적인 한국어 공부 방법이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선생님과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답니다. 알겠죠? 그럼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